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6번부터 기출 문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장문 파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7번 같은 유형은요. 문법이 좀 끝났다.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장문 파트거든요. 끝났다 할 즈음에 전체적으로 통합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푸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학이 들어가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어는 항상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가 뭐일까요? 주제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번 서론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를 서론에 이야기했고요. 본론에서는 동물 실험 안 돼! 반대에 대한 뭐를 말했어요? 근거를 댔죠. 증거를 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증거를 댔는데 뭐라고 했어요?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 반대해.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내용이 뭐여야겠어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6번에 1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실험을 대체한 실험 방안이 있다. 그러면 굳이 동물 실험을 할 필요가 없죠. 대체할 게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맞은 것은 적절한 것은 고르니까 답이 1번이 맞고요. 그러면 2, 3, 4는 한번 보자고요. 2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크다. 이익이 크니까 동물 실험 해야겠네? 이거는 동물 실험을 하자는 쪽에 큰 거겠죠. 그쵸? 그 다음 3번 보세요. 동물 실험이 동물 학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니까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동물 실험을 하자라는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동물 실험으로 의약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네? 그러면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근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동물 실험을 하자는 주의이고 1번은 반대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통합형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문학이 들어가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메모는 기억을 유지되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을을이 붙는 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죠? 목적어라고 하죠. 이렇게 을을이 붙을 때는요. 뒤에 피동형이 오지 않습니다. 대다라고 끝나는 거는 피동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뭐예요? 유지하는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탈락. 2번 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수면이라고 얘기했네요. 이거는 뭐예요? 주제하고 관련 없는 문장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통일성에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요?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동시에 떠오르거나 기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이를 메모해 두면 유용하다. 과거에는 메모가 필요한 순간에 메모지나 필기구가 없더라도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없어서 불편하겠죠. 그쵸? 이유 원인이 나와야지 뒤에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요. 없기 때문에 없어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인이나 이유로 되는 말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을 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활용해서 전부 다 쉽게 메모할 수 있다. 불편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인과의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따라서로 바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나타나는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 작품은 용비어 첨가의 작품인데요. 이런 중세국어의 특징을 물어볼 때 중세국어 작품으로는 다양한 작품이 나옵니다. 훈민정음 어제의 서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비어 첨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거기 뭐죠? 그 근대국어 물어볼 때는 또 다른 작품으로 계속 작품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중세국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에 대한 작품 설명은요. 제가 문법 또는 문화 그 다음에 또는 그 전에 이렇게 거기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기출 분석을 한 거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사는 한국사하고는 좀 다르게 시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고대 국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국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 국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국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현대 국어가 되겠죠. 고대 국어는요. 삼국시대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전까지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진왜란까지는 중세국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19세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근대국어, 그 이후가 이제 현대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세국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일 큰 특징은 이어적기입니다. 이어적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사람 을이라고 이렇게 끊어 적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소리 나는 대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어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는요. 지금은 사라진 의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요런 의문이 사라졌어요. 여기까지는 자음이에요. 여기는 모음이고요. 이거는요. 글자의 아래쪽에 위치해서 아나, 으나, 이 발음이 난다고 그래서 아래, 아로 읽고요. 이거는 이응인데 옛날 이응같이 생겼죠? 이래서 엣 이응이고요. 얘같이 세모처럼 생긴 거는요. 치음인데 반만 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모음 플러스 자음의 특징을 둘 다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치음이고요. 얘는요. 히읗이 되다 말았죠. 그래서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중세국어에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차차차차 없어졌었거든요. 그 없어진 순서가 바로 이 순서대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규칙을 만들면요. 처음에는 규칙이 되게 잘 지켜져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게 애외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이 나중에는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역시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만 해도 규칙이 딱딱딱딱딱 지켰다가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뭐 사람이 살다 보니 이렇게 규칙이 약간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모음조화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아주 철저하게 일어나졌어요. 그런데 모음조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요.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이 모음조화가 음성상징어에서 특이하게 이제 제일 눈에 띄게 남아있는데요. 음성상징어에는 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를 나타내는 의태어하고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걸 나타내는 의성어. 여러분들 초절하고 중절에서 배우셨죠? 이런 거에서 모음조화가 확실하게 남아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살렁살렁 불어요. 살랑살랑 부르죠. 아, 양성모음에는 양성모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술랑술랑 거려요. 술렁술렁 거려요. 네, 음성모음일 때는 음성모음이 오는구나. 이런 것이 바로 모음조화예요. 그런데
중세고에서는 이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양성모음은 아나, 오, 좀 가볍지 않아요? 아, 오. 근데 그 외에 뭐 야도 되고 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는 아래아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대부분은 우, 유, 유 이런 식으로 약간 크고 약간 어두운 느낌, 저음의 느낌을 음성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격조사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좀 지울게요. 주격조사는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만 있어요. 자, 볼게요. 이하고 가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영숙이 밥을 먹었다. 영숙이 밥을 먹었다.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이라는 주격조사가 되고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모음이니까 뭐예요? 가라는 뭐예요? 조사가 붙었죠. 주격 조사가 붙었죠. 이거는 서술격 조사도 서술격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서술격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중세 국어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만 썼다라는 거야. 가가 없었다라는 거죠. 가는 나중에 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만 외우니까 너무 쉽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오히려 이래서 더 헷갈릴 수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요. 자음일 때는 현대국어랑 똑같이 이를 써요. 근데 모음일 때는 가를 쓰지 않고 뭐예요? 이렇게 짝대기 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있잖아요. 옛날 뿌리가 불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 모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붙여줘요. 이런 세 가지로 분화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요 정도로 좀 아시고 그러면 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원래는 뿌리가 깊은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라고 옛날에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원래는 깊은이라고 써야 되는데 끊어적기인데 이어적기라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 나는 대로 깊은 이런 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어적기라고 했겠죠. 이거는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에 쓰이지 않는 모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현대에 쓰이지 않는 모음 요거 네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아래아가 있네요. 그쵸?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샘이 깊은 물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은 이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물은이 됐겠죠? 자, 이거가 으니까 으라는 음성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음조화 지킨 것도 맞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조사 히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히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라는 말은요. 히읗 종성체연이라서 이 히읗을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요. 주격조사가 나타날 때 갑자기 평상시에는 안 나타났다가 주격조사 여기가 모음이니까 이가 나왔겠죠. 그럴 때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히가 아니라 이라는 주격조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8번에 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 파트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